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일까요? 날짜를 한번 볼게요. 날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서 큰일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저희 남편이 일을 간 날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연말이고 이래서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가는데 또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일을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규 에피소드가 아니라 오랜만에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하고 왔습니다. 수다. 지금 뭔가를 뜨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냥 얘기하는데 몰두해야 되겠어요. 지난주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가지고 이번 주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끝낸 것도 있고 또 좀 진행된 것도 있고 해서 보여드릴 게 있긴 한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예전 방식이라면 뜨개몽처럼 그냥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뜨개를 준비하시고 차도 한 잔 가져오시고 그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뜨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요가 스튜디오에 사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요가가 언젠지 그 안에 어카운트 안에 그게 또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 2월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잖아요. 3월부터 3월 초, 뭐 2월 초, 뭐 그랬던가요? 그랬거든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요가 스튜디오를 나가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부터 나가면 좋은데 저는 이게 이렇게 갇힌 공간 안에 여러 명이 막 요가를 하면서 숨을 막 쉬면서 그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갈 때도 저는 조금 더 있어 볼 생각으로 기다렸고 이제는 정말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다리가 아니라 발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는 약간 족저근막염인 것 같고 또 한쪽 다리는 무슨 또 다른 이름으로 발가락이 또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치를 좀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눈 뜨면 스트레치를 하고 막 그러라고 하거든요. 이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 하게 되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 바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요가도 사실 해야 하고 다리도 조금 어떻게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요가를 1월 2일? 아무튼 굉장히 일찍 첫 번째 클래스를 월요일에 갔으니까 1월 5일쯤 되나봐요. 아무튼 그 첫 번째 클래스를 저희 아이가 5일날 돌아갔죠. 그래서 6일날 요가를 끊고 6일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딱 맞춰서 요가를 끊자 그래가지고 먼슬리로 이제 1년 주기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한 주에 2번 가는 거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언리미티드로 해서 좀 자주 갈 생각이고요. 지난주에도 한 4번 간 것 같고 아무튼 조금 더 자주. 그래서 지금 이 요가 스튜디오에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있고 저녁 시간에도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저녁 되면 뭘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웬만하면 가는 걸로 하려고 다른 선생님들을 지금 트라이를 해보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 세틀다운은 하지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아침에 하는 클래스는 무조건 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처음 보는 선생님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라이브 스트림이 있어서 같은 클래스를 거기 스튜디오가 아니고 라이브로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오후에 워크아웃을 하러, 운동을 하러 커뮤니티 센터에 가는데, 이게 오후 시간이라 제가 원하는 클래스에 가려면, 물론 오후에는 가기도 싫지만, 또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나 이 시간에 갈 거니까 운동을 뭐 전에 가든 나중에 가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사실 저희 남편은 가까워서 걸어서 가도 됩니다. 근데 걸어서 안 가고 또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요가를 할 필요도 있고, 한 선생님한테만 계속하면 이게 약간 뭐든 배울 때 한 선생님으로 꾸준히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게 약간 요가도 스타일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게 너무 그라운드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업비시신 분들도 있고, 무브먼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홀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요가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그라운드하고 브리딩에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스트렝스를 키워주고,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한 포즈를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요가 시작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괜히 아침 시간이 활기차졌고, 근데 좀 바빠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가는 이제 2025년부터 새로 시작을 했고, 제가 요가 사인업 하자마자, 레지스터 하자마자 요가 그 스튜디오 주인하고 예전부터 예전부터가 아니라 요가를 하면서 계속 친해졌었거든요. 저한테 텍스트 문자로 막 오마이갓 OMG 하면서 막 너 사인업 했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지난 일요일날 그 사람의 이제 그 요가 클래스를 들으면서 막 서로 허그하고 막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애들 나이대가 좀 비슷하고, 애가 셋인가 있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지 아닐 거예요. 아마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메리카는 아니신데, 저랑은 또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요가를 새로 시작했다는 얘기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때 제가 올해는 꼭 니시리를 가겠다,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니시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애가 대학에 가고 나면 가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가려고 했어요. 그게 보통 가을에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니시리를 원래 이쪽 캐나다의 서부 쪽에서 하고, 원래는 밴쿠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봄에 합니다. 그걸 토론토 지역 그렇게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가을에는 여기, 그 다음에 봄에는 동부, 뭐 토론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작년에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캘거리인 것 같아요. 캘거리에서 니시리를 했습니다. 밴쿠버에서 할 거를, 밴쿠버에서 항상 9월 달에 하던 거를 7월 달인가에 캘거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캘거리는 가본 적이 있고 밴쿠버를 가보고 싶은데 겸사겸사. 그래서 작년에는 또 애가 대학을 가기 전이에요. 7월에 하면 방학 중이잖아요. 9월 달에 가는데, 그래서 그럼 내년까지 기다리자. 앞으로는 동부에서 2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서부에서도 2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할 것 같아서, 올해는 밴쿠버에서 하고 내년에는 아마 캘거리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꼭 간다. 니시리를 꼭 간다 하고, 아마 작년쯤에 저희 니링그룹에서 그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내년엔 나 꼭 니시리 갈 건데 밴쿠버,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그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익사이팅하다. 밴쿠버까지 가는 거면은 며칠을 더 껴가지고 놀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쯤에 봤을 때만 해도 이제 more information is coming 그냥 그렇게 돼 있었고,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아마 9월 26일부터 26, 27, 28 그렇게 금, 토, 일 3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이미 다 제 플래너에 다 적어놓고 가겠다 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들어갔어요.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는데 이번에 지난주 주말쯤에 들어갔는데 호텔 인포메이션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소와 호텔, 제가 예전에 스티치스 웨스트에 그 센타클라라에서 하는 스티치스 웨스트에 갔을 때도 그걸 호텔 컨벤션 센터랑 호텔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 디스카운트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뭐 한 2시간도 안 걸리는 곳에 사니까 거기 호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날 갔다 그냥 오는 항상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이제 호텔 가격은 얼마나 되지? 그러고 알아보고 하면 이 호텔이 정말 금방 빨리 나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막 1년 전부터 보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어차피 그 로케이션도 그닥 먼 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호텔 인포메이션이 나왔길래 제가 생각했던 그 호텔이 제일 가까운 모양이에요. 제가 계속 여기서 제일 가까운 호텔은 어디 있지 하고 미리부터 막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호텔이 좋겠는데 하고 봤었는데 그 호텔에 디스카운트를 줘서 이제 스페셜 프라이스라고 해서 싸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예약하는 것보다는 한 30불 정도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이제 호텔 룸 레저베이션 하는 그게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1킹 베드하고 2퀸 베드 이 2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하다가 저는 no matter what 갈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2퀸 베드 짜리를 레저베이션 했어요. 25일부터 28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가서 끝나는 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그것도 뭐 195불이 이제 캐나디언 달러라서 미국 US 달러로 환전을 하면은 한 137, 8불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3일 정도, 3박 4일이죠. 더 있어도 되지만 글쎄요. 그냥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찾아보니까 다 아침 비행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일요일 아침에는 그냥 떠나오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여기 그러니까 로컬 비행장 그러니까 저희 로컬 비행장은 산타로사라는 곳에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서 가는 거는 다이렉트 플라이트 없고 1 or 2 스탑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훨씬 더 비싸요. 로컬 에어포트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을 하면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비행기 값이 지금 한 137불 정도, 140불 정도 주면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 비행기도 예약을 해버릴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요번 주에 저희 니링그룹 모임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걸 샀죠. 저는 어차피 갈 거니까. 노메러와.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를 그때 닥쳐가지고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는 사람은 그냥 못 가는 거고 가는 사람만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여기에 그 레저베이션을 할 거라서 지금 했는데 그 웹사이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past 24 hours에 60맵 룸이 벌써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진짜 빨리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 방을 예약을 했고요. 어차피 제가 2방을 예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이 더 발런티어로 룸을 예약하는 게 좋을 텐데 날짜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25일날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26일날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셋이서 상의를 해서 날짜를 좀 정해서 비행기표를 빨리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그룹 그 채팅하는 데에다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한 분이 it's not my league 뭐 이러면서 자기는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갑자기 그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상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한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되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무슨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랄까요. 저는 막 on here 막 it's every passion like this is the thing that I have to do 뭐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아예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웠죠. 어차피 제가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는 어차피 갈 거니까 제 룸을, 일단 2명이, 쓸 수 있는 거를 옵션을 해서 샀고, 저희는 이제 날짜가 뭐 나는 이날은 안 되니까 뭐 난 요만큼만 있을래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걸 제대로 딱딱딱딱 나눠서 저는 이제 2명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3일이니까 만약에 나랑 똑같은 기간에 있는다면 나랑 룸을 쉐어를 하고 그거를 2명이서 만약에 2명이서 똑같은 날을 쉐어한다 그러면 반반씩 호텔 피를 내면 되고 만약에 나는 3일을 자는데 한 사람은 이틀을 잔다 그러면 그걸 6으로 나눠가지고 이틀만 딱 페이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거를 좀 옵션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anyway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나만 떠들고 남들은 관심도 없는 거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지금 9월달인데 1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이랑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밴쿠버는 사실 처음 가보고 3박 4일 동안 저는 그 이벤트에 하루면 사실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가면은 차도 렌트하고 그 주변을 좀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니까 이래저래 실망인 게 작년에도 그 램타운 페스티벌을 가겠다 그러고는 그래 가자 그러고 같이 티켓을 샀어요. 그날 들어가는 티켓을. 그랬는데 한 분이 너무 더워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고 그분이 드라이브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도 안 좋고 그냥 항상 매년 그날이 덥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안 갔고요. 그리고 아마 11월 달인가 11월 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올해는 뭐 2월 셀러브레이션을 안 했으니까 그냥 저기 버클리 오클랜드 그쪽에 얀샵 투어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또 한 분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그룹 액티비티는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는 되게 강하게 들었고 저는 막 꼭 가야지 하고 벼르던 거라서 손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호텔을 레저베이션을 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비행기는 이제 서서히 하면 되고 에어리아만 좀 잘 알아보고 그때 돼서 아직 좀 있잖아요 시간이. 근데 일단 호텔은 시큐어 했으니까 차가 있으면 사실은 꼭 그 호텔이 아니어도 되는데 막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찾아보고 뭐 공항에서 내리면 무슨 지하철을 타고 무슨 버스를 갈아탄 다음에 가면 되겠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막 플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간다는 얘기 혹시라도 가실 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얼롱 한다고 엘리자베스 지머맨 한다고 여러분하고도 하지만 제가 로컬 얀샵에서 이제 2달 동안 이제 인펄슨으로 진행하는 매주 하루 2시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저희 그 가게에서도 니럴롱을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오면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항상 그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1시간은 티칭을 하고 그게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니롤롱 그룹에 조인해서 그냥 같이 뜨면 되고 나머지 1시간은 그냥 뜨기.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렇게 포맷을 잡았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저까지 합해서 한 6명? 한 분은 하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그 주만 못 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역시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클래스를 듣기는 참 뭐하죠. 왜냐면 클래스를 막 1시간씩 들을 건 없어요. 돈을 주고. 그쵸? 그치만 온고잉으로 계속 저한테 물어볼 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자켓을 보니까 2명, 제가 모르는 2명은 한 분은 제 클래스를 테이크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인데 베이비 재킷을 드실 거고요. 베이비 하나는 뉴본이고 하나는 4 months. 그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알아서 잘 하신다기보다는 언젠가 스톡되면 물어보신다고 하셨고 한 분은 스웨터 많이 뜨셔서 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고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오시면은 5.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른 거를 뜨시는데 이 엘리자베스 지머맨 패턴은 자 레볼리에서 패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패턴들처럼 이 사이즈, 이 사이즈, 이 사이즈, 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의 게이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옷의 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스웨터의 아몰 길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슬리브 길이, 내가 원하는 보더의 굵기, 이런 거를 모두 다 내가 정해야 돼요, 먼저. 근데 문제는 모르겠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내 몸인데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스웨터를 많이 떠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해보면 나는 이 정도의 품이면 좋겠어. 풀로버는 이 정도 품이면 좋고 재킷은 이 정도면 좋고 뭐는 이 정도면 좋고 이런 게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 거는 조금 더 이즈를 적게 베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게 맞겠지. 안에 뭘 입고 입어야 되니까. 아니면, 입어야 되면 좀 더 넓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스웨터를 많이 안 뜨신 분은 그냥 떠먹여주기 원해요. 나는 내 버스트 사이즈도 몰라. 알아서 해결해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너 무슨 사이즈로 할 거야? 예전에 스웨터 클래스 할 때 32 있고 35 있고 38 있고 막 이러면 어떤 스웨터 사이즈로 할 거야? 그러면 너 사이즈가 몇이야? 그럼 일단 몰라요. 아마 이 정도 올 거야. 아마 이 정도로 뜨면 나중에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재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가 재지 않으면 네 옷을 재라. 잘 맞는 옷을 재라. 그럼 이제 옷을 고르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이걸 할까? 이게 나한테 잘 맞는 거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파는 걸 내가 트라이 온 해보고, 피팅 룸에 가서 입어보고, 이거 맞네. 그럼 이거 살까? 이거는 내 사이즈 같은데, 이거 미디엄 내 사이즈 같은데, 이상하게 좀 너무 큰 거 같으네. 그럼 이거는 스몰을 입어볼까? 스몰 입어보고, 이게 더 잘 맞는 거 같은데 이걸 사고. 그럼 내가 스몰인지 미디엄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이 나는 이런 브랜드를 고집한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사이즈는 알아요. 나는 이 브랜드의 이 바지에 이런 스타일의 이 사이즈면 딱 맞아. 라는 걸 알면은 이게 젊을 때는 매장에 가서 이것도 트라이 해보고 저것도 트라이 해보고 이런 거 입어볼까 저런 거 입어볼까 하는 게 재밌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아는 거 그냥 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신경 안 쓰고 싶어. 나 바지를 지금 하나 사야 되는데 그냥 네이비색 바지로 이렇게 이런 거면 딱 좋겠어.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딴 데 가서 입어봐야 돼. 여기는 이게 또 안 맞는 거 같고 저긴 또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맞는 게 있으면 2개씩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허리가 몇인지
내가 버스트 사이즈가 몇인지. 이 나이 들수록 버스트도 약간씩 변하잖아요. 좀 처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군살이 여기 붓기도 하고 저기 붓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이즈를 좀 다르게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난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클래스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앉아서 뜰 것 같은데, 제가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뜰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완전히 내가 이걸 뜰 때 다른 사람도 옆에서 같이 뜨고 있다는 그 즐거움 하나로 그냥 니럴롱을 하게 한다는 마음 자세로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 니링 친구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가르쳐주면은 도움은 다 끝났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요거 가르쳐주면 끝날 거고, 이러기 때문에 클래스면 클래스, 니럴롱이면 니럴롱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를 받고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작을 했고요. 저도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가 월요일이죠. 어제 16줄 정도 뜬 것 같아요. 어제 막 캐스톤을 했다가 또 풀었다가, 캐스톤을 했다가 또 풀었다가. 이게 내가 시작하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원리를 알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알면 조금 더 스무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트림하게 갈까 하다가 그냥 조금 마일드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이 정도 16로 떴는데 뭐 한 1인치?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화책 얘기해볼까요? 제가 작년에 저희 그 독서 모임에서 올해 3번 미팅은, 올해 이제 방학 전에 3번 미팅은 각각의 띠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각자 띠임을 3명이니까 각자 띠임을 하나씩 정해서 그냥 그 사람의 띠임에 맞춰서 책을 읽는 그런, 약간 그런 띠임 자체만 같죠. 같은 책을 읽는 건 아니고. 그래서 3가지 띠임이 정해졌는데, 하나는 동화 읽기, 동화책 읽기. 2번째는 이제 제가 정한 거는 같은 작가의 책 한 권 더 읽기. 그 다음에 3번째 띠임은 뭔가 전공서적 읽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최근에 대학원 과정, 한국에서 무슨 온라인 과정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전공서적 읽기. 그래서 전공을 읽으라는 게 지금 그 2분은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를 해보시려고, 한 분은 대학원 과정, 한 분은 그냥 여기 디그리가 없으셔서 여기서 이제 뭔가 디그리를 받으실 생각으로 지금 한 2년, 3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전공 분야가 대학 전공 분야? 이게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읽으려면 제가 원래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니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뭔가 인포메이션이 많은, 뭔가 공부스러운 책을 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니까 뜨개질과 관련된 그런 거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질과 관련된, 그래서 뜨개질의 무슨 히스토리 오브 니링 이런 책을 봐야 되나? 그러다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에 있지만, 그게 이제 이번 말고 다음번이 될지 그 다음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메노포즈랑 관련된 책을 읽을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12월 달이 너무 바쁠 거라는 걸, 연말에 제가 가게도 오픈하고 해서 너무 바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1월달 모임은 제일 쉬운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월달에 동화책이거든요. 그림책 동화책. 그래서 동화책을 도대체 동화책을 그쵸, 뭐 엘리멘터리 스쿨 레벨 정도까지는 뭐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더 저연령대 그런 책들은 또 잘 안 읽고, 그래서 저는 동화책보다는 그림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이 두 개가 마음에 들어서 이 두 개를 일단은 선택을 했는데, 그림책의 세상도 굉장히 넓다는 걸 또 알게 됐고요. 이 책이 미국에도 있을까 했는데 미국에는 없는 책이어서 제가 굳이 또 12월 달에 한국 서점에서 주문을 해서 온 책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세 권을 가지고 갈 건데 하나는 지금 제가 읽고 있고 그것도 가져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이거고요. 인생은 지금? 이게 뭐가 묻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색깔이 이런 걸까요? 원래 색깔인 것 같아요. 뭔가 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인생은 지금 Now or Never 이라는 책이고요. 서로 안고 있는 건데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이 있고 글은 정말 이렇게 딱 한 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죠. 이분이 리타이어를 하셨고 이제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볼까? 그러면 이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 남편과 저도 사실은 뭐 지금 이거 할까? 그럼 이거 한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긴 게 아닌데 우리가 살면서 인조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띠임 자체가 좋아서 분명히 별 내용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은퇴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뭐 여행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떠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와이프는 지금 봄이 되면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이 그럼 같이 외국어를 배울까? 그러니까 또 와이프는 뭐하러? 언어 감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그러면 악기를 배울까? 그랬더니 또 부인이 나 음악에 소질 없는 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 호수에 밤낚시 가자 옛날처럼 이러니까 또 부인이 아이고 그때야 당신은 류머티즘이 없었고 나도 허리가 말짱했잖아. 그래서 또 못 가는 거고요. 남편이 내가 좀 도와줄까? 빨리 끝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나도 혼자 할 테니. 완전 저예요. 저 손대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리고 남편이 나도 요리를 배워볼까? 하니까 나 지금 부엌 써야 되는데 지금 뭔 한다고? 그것 또한 제가 가끔 하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래 본 적은 없는데 뭘 한다 그러면 제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풀밭에 누워서 구름이나 볼까? 그러니까 부인이 내일 오늘은 청소를 마저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 부인은 계속 아니야 지금 말고 내일 하자. 지금 말고 날 좀 따뜻해지면 하자. 아유 그거는 뭐 젊을 때 좋아했지 뭐 지금은 뭐 이러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젊음의 에너지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뭐 할까 그러면 그래 지금 당장 뭐 하자. 이게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해야 될 것들, 내가 오늘 플랜한 것들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약간 덜 늙어서 그런가요 아직? 아무튼 그런 내용이어서 그냥 짧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아지 옆에서 꿈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똑똑 우리는 매일 문을 엽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이 남자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뭐 코끼리한테 뭐 눌린 적이 있다나 뭐 어쩌나 뭐 이래가지고 트라우마 있어서 집 밖을 안 나오는 남자인데, 어느 날 이 여자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신기한 게, 이 남자의 이름은 이 남자는 집이 좋은 남자예요, 이름이. 그리고 이 여자는 받기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남자는 서커스의 광대였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코끼리한테 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집 밖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받기 좋은 여자가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걸 하다가 이 집에 떨어졌어요. 지붕에.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밖을 좋아하는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막 오늘은 내가 여기서 좀 하루 묵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호놀룰루라는 곳에서 왔다고 얘기하고요. 자기가 장거리 여행을 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 먹자.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가서 이제 슈퍼에서 가서, 이 사람은 슈퍼도 가지 않고 뭐 할로윈 때 애들 사탕 받으러 오는 애들 문 열어주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고립돼서 사는 사람이고요. 이 여자는 막 이래서 밖에서 막 이걸 사다가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근데 이 여자는 밖을 좋아하는 여자니까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면서 내가 당신한테 엽서를 보내주겠다. 내가 여행하는 나라를 구경을 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떠나고 매번 여행을 갈 때마다 엽서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엽서를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체부가 뭐 아팠는지 뭐 이래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엽서가. 근데 매일 받던 엽서를 또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걸 막 받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했고, 이 우체국에서는 내가 딜리버리 할 수 없으니까 와서 찾아가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밖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못 나갔던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문 밖에 발을 하나 디디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은 조금 몇 걸음 더 걸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까지 가서 그 소중한 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오죠. 그리고는 같이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사람의 경우에 그런 어떤,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여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어차피 트라우마를 혼자서 극복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을 되게 재밌게 그린 그림이어서, 그림책이어서 이거를 또 하나 정했고요. 세 번째 책은 제가 가져올게요. 지금 여기 없거든요. The Dog Who Followed the Moon 이라는 책이고요. 이건 제가 아마 연말쯤에 뭐 이런저런 무슨 뉴욕타임스 무슨 올해의 책 막 이러면서 막 유튜브 같은 데서 여기저기서 뭐 PBS 뭐 이런 데서도 있고 막 그런 거를 보다가 어떤 분이 surprisingly 되게 감동을 받았던 동화책이다 해서 이거를 하나를 샀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제임스 놀버리라는 분이 작가이신데 이분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타겟에서 뭐 디스카운트 받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 싸게 산 책인데요. 지금 딱 요만큼 요 밑에 요만큼밖에 안 읽어서 동화책이 이렇게 쉽게 팍팍 읽힐 정도로 막 재미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되게 잔잔한 스토리들이 있고요. 안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들이 이렇게 이거는 강아지와 늑대가 같이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여행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이 강아지가 어디선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혼자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가다가 이제 늑대를 만났는데 이 늑대가 다른 무리의 늑대로부터 이 강아지를 구해주고 얘가 엄마를 찾는데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처음 부분인데 근데 이 강아지 얘기가 Follow the Moon을 하라는 엄마의 얘기를 기억해서 그거는 참 쓸데없는 일인 것 같지만 늑대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 네가 한 말대로 너와 같이 Follow the Moon 해서 엄마를 찾겠다. 뭐 그런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아직은 그렇게 많이 저울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3개 가져가서 짧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뭐 동화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도 넓죠. 뭐 소설책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이 분야가 되게 넓은데 동화책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책은 많죠. 무슨 뭐 로ald 같은 뭐 그 초콜릿 팩토리 쓰신 그 분의 책도 되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읽었고 닥터 수스도 있고 진짜 제가 닥터 수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도 있고 되게 많은데 막상 고르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얘기 저는 그 얘기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지난 연말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보드게임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뭔가 이렇게 앉아서 길게 얘기를 물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뭐 대통령 선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희는 조금 뭔가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같은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어떤 부모든 아이들이 크고 이제 나와 다르다기보다는 나와 좀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 그때 뭔가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티네이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그걸 했었어요. 영화 보기.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라도 하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액티브한 것들은 다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추천을 각자 2개, 3개씩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에다가 이름을 써서 넣고 랜덤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주 하나씩 보는 뭐 그런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척 석세스풀했고 내가 그동안 보려고 했던 그런 영화였는데 안 보고 있다가 출시되면 보는 거고 난 처음 들어본 영화인데 저 사람이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그래 봐야 2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재미가 있던 없던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동안 이제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 아이는 그걸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책을 좀 읽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책이라는 거는 딱 앉아가지고 딱 자리 잡고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읽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지나잖아요. 근데 나름 읽는 책들이 저도 좀 생소한 그런 책들이 있긴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좀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인데
저희 남편도 작년부터 제가 약간 미션으로 약간 우리 이번 달 동안 뭐 책 한 권 읽는 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게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 그 어떤 그런 관성이 붙어가지고 책을 꾸준히 읽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셋이 똑같은 책을 읽는 건 어떨까? 이제 문제는 일단은 어그리한다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같은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얘기를 꺼냈는데 그냥 이렇게 그걸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어떨까? What do you think? 약간 그런 식으로 내놨는데 둘 다 어그리했어요. 둘 다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면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을 몇 권을 적고 다 적어서 가기 전에 일단 고르고 너무 이게 오버파워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일상에 너무 막 인텐스하면 안 되니까 일단 올해는 2번만 하자. 그래서 여름 방학쯤, 그러니까 반절 좀 지났을 때 6월 말 7월 초쯤에 까지 다 읽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해보고 같이 모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 말에 그러면 애가 방학이기도 하고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뭔가 저희 아이는 2권밖에 막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걸 언제? 그러면서 이렇게 아직도 멀었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렇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몇 권 추천하고 저희 남편도 몇 권 추천하고 저희 아이도 추천해서 각자 이제 모르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 대강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좀 끌리는 것들에 내가 추천한 게 아닌 상대방의 책을 한 권씩 2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다 다른 책이었다면은 그 중에서 또 보스를 했겠지만 한 번에 결정이 됐어요. 저희 아이가 결정한 추천한 책 중에서 표를 2개 받은 저의 표와 저희 남편의 표 2개를 받은 그 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일단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렇게 아직 겨울책은 정하지 않았고요. 그건 여름에 정할 거고 학교가 좀 바쁘고 그래도 방학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두고 플랜을 세워서 책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 리스트 중에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게 필립 로스라는 분의 아메리칸 페스토럴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굉장히 긴 책이더라고요. 근데 소설인데 이제 시작해서 한 25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책. 여기 있네. 이 책입니다. 아메리칸 페스토럴 by 필립 로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거는 라이브러리 북스토어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책 파는데 들렸더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고 사실은 라이브러리에서 이북을 빌려서 지금 읽고 있는데 피지컬 북이 사실 더 좋잖아요. 피지컬 북은 아마 이것만큼 글자가 한 페이지에 많지가 않아서 더 페이지 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25페이지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요 책 읽고 있어요. 올해는 리더 얼롱은 안 하려고요. 파티스페이션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쵸? 각자 독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읽고 있는 책이나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남았냐 하면 뜨고 싶은 것 이제 갑자기 니링으로 돌아와가지고 뜨고 싶은 거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니링 그룹에 어떤 분이 죄송합니다.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인스타그램에 이 더블 닛 스카프라는 거를 올리셨는데 전 처음 보는 거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여기 날씨도 막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베를린 스카프 같은 그런 스카프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딱 여기서만 끝나는 그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그 티피컬하게 왜 얇고 딱 여기만 이렇게 그 구멍에서 이렇게 넣는 그런 스카프는 너무, 전 그거에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소피 스카프도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게 좀, 제가 목이 짧고, 보시겠지만 제가 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뭔가 쫙 묶어놓은 듯한 느낌?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가운데 쫙 묶어놓은.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넓이가 있는 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근데 그 스카프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스타일하게도 좋을 것 같아서 그거에 너무 끌렸어요. 근데 그 메인 실을 요즘에 그 칼디프 캐시미어 클래식을 되게 많이 그 예전에 뭐죠? 그 푸티니님의 저희가 니럴렁 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반팔 티 그것도 캐시미어거든요. 칼디프 캐시미어 클래식 DK 웨이세 뭐 스포츠 DK 웨이세 그게 가격이 되게 비싸요. 캐시미어로 반팔을 뜬다는 거는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디자인한 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온라인에서 보니까 한 29불? 정도 가격의 한 볼에 50g짜리겠죠. 그래서 그 스카프를 뜨는데 3개 정도가 필요해서 이거 세일하는 데 없나 막 뒤졌는데도 마땅히 나오는 데가 없고, 그리고 저희 가게, 제가 다니는 그 가게에 레행에서 나온 같은 웨이트의 캐시미어 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즈하면 아마도 이렇게 차콜색이나 블랙을 추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차콜, 블랙, 내추럴한 컬러로 갈 것 같고요. 뭐 핑크색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칼디프 그 캐시미어 클래식 칼디프 캐시미어 클래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잘못 주문을 할 뻔했던 게 이베이에 어떤 분이 되게 싸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서 보니까 그게 핑거링 웨이시더라고요. 그건 클래식이 아니고 다른 웨이신 것 같아요. 그 클래식은 DK 스포츠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뜨려고 실을 주문을 했어요. 3개를.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 정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시작을 하고 싶고요. 지금 생각엔 뭐냐면요, 그걸 많이 뜰 것 같아요. 올해 그거를 저희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신우, 그리고 저희 저희 남편의 남동생의 부인, 뭐라고 부르죠? 저 약간 이거에 되게 약해요. 동서. 그렇게 셋한테 하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려나? 엄마도 아무거나 하시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단 3개를 에임하고, 카디프 그 캐시미어 클래식은 되게 색깔이 많은데 진짜 인펄슨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만드신 레벌리 페이지 보니까 몇 개 프로젝트가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얀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다른 걸 만드신 거를 보고 그 색깔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산 색깔은 511번? 그게 레벌리 페이지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샘플이 사진으로 있는데, 그게 509번, 511번, 그 다음에 640 몇 번, 이렇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509번은 없었고,
지금 제가 발견한 이 웹사이트에는 쉬핑이 프리라서 제가 거기다가 거기 오더를 한 거고, 이제 다른 데서 구입하면 색깔 초이스가 더 많고, 쉬핑을 또 따로 차지를 하겠죠. 그거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약간 브라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게 실을 보고 랭캐시미어하고 비슷하다. 그럼 랭캐시미어는 저희 가게에 있으니까 그걸로 블랙이나 차콜 색깔 같은 거나 아니면 화이트나 뭐 아무튼 그 중에 골라서 할 것 같고 이걸 떠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또 주문하고 또 해서 1년 프로젝트로 천천히 한번 떠볼까 싶습니다. 요즘 베를린 스카프 되게 많이 뜨시잖아요. 베를린 스카프가 진짜 무한 원통뜨기, 겉뜨기만 쭉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테슬은 아니고 프린지를 할 때 이제 인디비주얼리 하나씩 떠야 되니까 아이코드로 떠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저는 만들어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만들 것 같고 겨울이라는 게 없으니까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요즘에 봄 같아요. 아침에는 약간 서리가 내려서 한 영하 1도 정도 된다고 보면 낮에는 햇볕도 나고 너무 가슴이 설레는 봄 같은 날씨가 약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뜨는 거 무한 뜨는 거 힘드니까 그냥 그 니링 머신으로 원통으로 이렇게 뜨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글쎄요 저는 뜰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건 패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꿈꾸는 클로틸다님 저희 레벌리 그룹의 클로틸다님이 영상 올리신 걸 제가 최근에 봤는데 몰랐거든요. 영상을 너무 간혹가다 올리셔서 제가 매번 체크는 못하고 한 번 체크를 할 때 있으면 보고 그런 식으로 봐요. 근데 올리신 게 있어서 이제 2024년 업데이트 한 거 봤는데 거기에 진짜 소품들 되게 많이 뜨시고 키링 이런 거 많이 뜨시고 또 이제 큰 작품 코바늘 그런 것도 숄도 뜨시고 뜨신 거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세상 단정이라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찾아봤거든요. 코바늘 컬러 제가 뜨고 싶은 지가 좀 됐는데 이게 막상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실을 사용했나 보니까 실은 또 뭔지 잘 모르겠고 설명이 자세히 없고 그래서 뭔가 어떤 실을 쓰셨다 해서 그거를 구글 설치를 해보니까 그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이 잘 없더라고요. 어떤 웨이신지 막 이런 게. 근데 바늘은 되게 가늘게 쓰시고 그분은 더블을 해서 쓰셔서 핑거링 더블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DK로 떠도 근데 그게 여기에 스테이를 해야 되잖아요. 스웨터든 티셔츠든. 그러려면 약간 그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알파카나 이렇게 매끄러운 실로 뜨면 뭐 이렇게 숙일 때 따라서 내려온다든지 그럴 것 같아서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과 이 힘이 있는 실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가게에 갔을 때 그럴 만한 그런 두께의 실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이게 약간 알파카가 섞인 그 기모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실이 하얀색이 있어서 그게 면하고 알파카 혼방인데 면이 그 면이 들어간 느낌은 별로 없고 진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털이 되게 많고요. 그게 50g짜리로 나와서 이거를 근데 포실포실한 느낌은 있겠죠. 조금 매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게에 그럴 만한 실이 없고 저도 하얀색 실 그 정도 두께만 한 거는 약간 스몰 웨이트에 100% 베이비 알파카가 한 2벌 있어요. 50g짜리가. 그건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만한 두께에 그런 게 없네요. 아니면 제 스웨터를 뜨려고 놔뒀던 그 실을 터야 되는데 스웨터를 뜨기도 전에 그걸 먼저 트기는 뭐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설치하는 중입니다. 뭘로 뜨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기에 저 하얀색 실이 실크 블렌드인데 실크는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게가 있으면 또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한 뭘로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그것도 뜨고 싶고, 또 하나는 약간 귀돌이인 것 같은데, 클로틸다님이 뜨신 것 중에 귀돌이 같은 건데 목에 들으셨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크릴실 그 뽀글뽀글뽀글뽀글한 그런 걸 아크릴실로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걸로 뜬 블랭킷이 저기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구멍이 하도 많이 났고 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쓰진 않은데, 약간 이런 류의 실인 거죠. 나일론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어딨지? 구멍이 많이 났어요.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지금 거기서 보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다 놓고 멍멍이나 좀, 멍멍이 여기 있어라 뭐 이러면서 근데 약간 이런 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실은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팔질 않기 때문에. 조앤이나 마이클스 이런 데 가보면 좋겠고, 가운데도 굉장히 벌키 웨이시여서 저는 한 말라버리고 청키의 벌키일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굵은 벌키일까, 그거 뜨고 싶은데, 그것도 코바넬이고 되게 빨리 뜰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려면 실이 없어요. 그래서 또 실을 사야 되나, 또 실을 찾아봐야 되나. 그 뉴트럴한 색깔에 약간 베이지 퍼 색깔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되게 뜨고 싶습니다. 지금 소품으로. 제가 지금 스웨터 2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웨터는 일단은 1월 달에 제가 생각하는 그 멀트노마 폴즈, 이름을 기억했네요. 멀트노마 폴즈라는 스웨터 하나 뜨고, 이거 서프라이즈 재킷은 1월과 2월을 이렇게 건너면서 뜨고, 아마 3월 달에는 제가 항상 3월 달에 컬러웍 스웨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로잉 스웨터 그 키트가 있어서 그거 올해는 뜰 것 같고, 스웨터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카디건 12월에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여기 윗부분이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비었어요. 문제는 한 볼하고 한 60g 정도가 남아서 그걸 디스테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러분하고 수다 떨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또 에피소드에 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1시간이 넘어버렸지만 아무튼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여드리는 거 없이. 다음 주에는 또 제 뜨개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